조금만 나가고 하나는 내가 문제 좀 줄게. 괜찮아요. 나도 괜찮은데요? 근데 하나 진짜 다다다음 주 끝까지 다 해가지고. 그 정우도 지금 일품 도함수 활용하고 있을걸? 애들이 선행학습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해. 엄마가 해서 다음 주. 지금부터. 미분계수와 도함수, 너희 흔히 말하는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미분을 우리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그냥 개념 자체가 크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 우리 fx가 이렇게 있어.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보고 여기를 x좌표를 b라고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는 fa가 될 거고, 그지? 얘는 fb가 될 거예요. 이거 맞아요? 맞지? 이렇게 돼. 우린 지금 뭐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거냐면 이 a점의 좌표에서부터 b점의 좌표까지 해당하는 x와 y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거 이해되니? 이걸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떤 느낌으로 배웠냐면 기울기처럼 배웠던 친구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린 이걸 첫 번째 용어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어느 구간에서 구간까지 주어져 있는 함수가 얼마만큼 변했어요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 요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B에서부터 A까지가 될 거고, FB에서부터 FA까지 각각 X와 Y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선분 A에서 B까지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니? 얘네를 우리가 맨날 똑같은 용어를 쓰면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증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 증분, x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다시 x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 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y 증분이라고 하는데 y 변화량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얘를 기호의 입장에서는 세모 x, 세모 y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돼요. 됐니? 이게 x의 증분, y의 증분인데 앞으로 내가 표현을 할 때는 델타 x, 델타 y라고 표현을 할 거야. 용어를 델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면 x가 얼마만큼 변했어요를 문자로 나타낸 거고, 델타 y라고 하면 y가 얼마만큼 변했어요를 문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얘네가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데 봐봐. 우린 지금 b-a가 델타 x가 됐거든. 그치? 그럼 요 b라는 값은요, 처음 시작한 x에서 x의 변화량만큼 더한 것과 같아지게 돼요. 요거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fb-fa, 당연한 거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서 너희가 뭔지 알아야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요 놈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의 표현이 가능한데 fb는 fa에다가 y 증분이 더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맞아?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 표현보다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써주게 되냐면 요 놈을 이렇게 바꿀 거야. FB를 FA에 플러스 델타 X요. 이런 식으로 많이 봐주게 돼요. 요거 이해되니? 이 지금 짜증나잖아. 이제 너희 어떤 시기가 왔냐면 수학 공부를 하면 영어밖에 안 나오는 시기가 왔어. 알겠지? 지금부터 우리 계속 영어를 쓸 거야.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지금 얘네가 어떻게 바뀌냐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에 마이너스 FA요. 요렇게까지 표현을 해주게 돼요.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너희한테 주어질지는 모르기는 해요. 근데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전부 다. 알겠지? 벌써 짜증나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첫 번째거든. 첫 번째 박스에 있었던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고, 지금 친구들은 사실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뭐가 점에서 점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근데 기울기는 그래프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린 수트는 따지고 보면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 다시 미적분어는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자, 너흰 궁금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변화율은 알겠어. 기울기는 알겠어. 그럼 A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놀랍지. 옛날에는 이게 궁금했대. 그래서 어떻게 봐줘야 돼? 접선 그으면 되잖아요. 접선도 나중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기울기를 보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A라는 이 한순간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B를 계속 A에 가깝게 오게 되면 점점 기울기가 A라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바뀌게 되겠네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지. 지금 요거 이해됐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한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점에서부터 점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밖에 모르잖아. 그럼 한순간에 대한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두 점을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B점을 어디로 가까이 보내겠다고? A로 가까이 보내겠다고. 자, 어떤 점을 A로 가까이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같이 들어오셔야 되냐면 극한에 대한 개념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우린 지금 뭘 알고 싶냐면 A라는 점, 순간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라서 얘네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텐션 너무 떨어진다. 그지? 미안해. 내용이 재미가 없잖아. 맞죠? 순간 변화율이래. 순간 변화율인데 내가 아까 어떤 걸 썼냐면 B가 어디로 가까워져야 돼? A로 가까워져야 돼. 그치? 그래서 리미트 B가 어디로? A로 갈 거예요. 그래서 B-A에 FB-FA라고 쓸 수도 있고요. 괜찮아? 혹은 얘네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이거 말고요. 우리 요 표현으로 바꿔서 볼 거야. 괜찮아? 요 표현을 바꿔서 보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에 마이너스 FA요.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럼 봐봐. B-A인데 B가 A로 가까워져. 그럼 이거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뻥! 맞니? 그럼 델타 X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래? 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됐지? 이게 증분 표현인데 자, 맨날 세모 쓰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호를 추가로 도입을 하냐면 얘 대신에 H라는 문자를 도입을 해서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된다. 이게 뭐다? 요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되고 이걸 기호로 FA인데 프라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분기호야. 알겠지? 그래서 F'A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게 뭐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됐니?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오케이. 기울기 잡았지? 괜찮아? 재밌니? 재미없지? 기울기 잡았어. A에서 B까지 해당하는 평균 기울기 잡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표현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고 알고 싶지 않았는데 뭐를 발견했어? 순간 기울기를 발견했어. 그치? 어떨 때? B를 A로 보내면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극한 처리를 통해서 B가 A로 가고 이것 대신에 새로운 기호인 증분 기호를 사용을 해주고 그럼 증분은 뭐가 됐을 때? 한없이 작아질 때 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H라는 문자로 바꿔서 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혹은 얘랑 같은 표현인데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를 구하고 그게 뭐다? F'A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자 지금부터 다 같은 표현인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랑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세요랑 F'A를 구해주세요랑 다 같은 표현이라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점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도 같은 표현이라고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다 같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정도로 해서 여기가 밑에 있는 내용이야. 됐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요게 이 내용이고 지금 함수적으로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얘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 접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가 이거 예전에 특강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미분을 제일 처음에 발명, 찾아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죠? 오일러. 오일러가 누구지? 아 그래? 누군지 알아요? 피타고라스. 오! 맞았어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가우스. 피타고라스랑 미분은 한 3,000년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예요? 어? 누가 먼저? 피타고라스야. 정말요? 네. 피타고라스 아저씨 이야기 해줬지 않나? 아, 피타고라스 어떤 아저씨예요? 당시에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거든. 나? 자꾸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피타고라스 이 아저씨잖아. 맞지? 근데 당시엔 뭐가 없었냐면 무리수가 없었다? 무리수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고 판단을 했어. 누가? 피타고라스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신봉자들은 그럼 무리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료를 없애잖아. 그래서 강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저 그거 알아요. 왜? 우리 피타고라스 형님이 아니지. 우리 피타고라스님께서 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이런 이론을 가져오는 사람을 어이 그래 네 말이 맞을 수 있겠는데 와봐. 그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미분을 처음에 라이프니츠랑 뉴턴인데 뭐만 하면 뉴턴이야. 그럼 너희가 쓰는 거는 요거기는 합니다. 뉴턴이 누구예요? 뉴턴, 뉴턴이라고 해요? 애플 요 아저씨야. 뉴턴이고 근데 뉴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약간 쓰레기.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게 사실 뉴턴이 정립해 놓은 미분을 주로 배우고 나중에 좀 어려운 거는 라이프니츠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니들은 그게 더 싫을 거예요. 계속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아무튼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 뉴턴이 요거를 만들었을 때가 내가 항상 한 번씩 언급하는데 요 날이거든요. 요때가 그거야. 이전 한 2, 3년 동안 핵사병 때문에 유럽에서 대학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얘가 대학을 갔다가 22, 3살쯤 됐을걸? 갔다가 공부를 못하니까 집에 왔어. 못 나가잖아. 우리 대코로나 시대 보다 좀 더 심했을 거 아니야. 당시에는 대륙의 3분의 1이 죽었나 뭐 이랬으니까 훨씬 더 심했을 거잖아. 그냥 집에 밖에서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심심해서 연구를 했어.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심심해서 연구를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미적분이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 만유인력. 만유인력이랑 뭐 되게 많아요. 이게 요해 지가 다 정립을 해놓고 하나씩 이제 풀어냈던. 그래서 요때가 과학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요때랑 1905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이제 상대성 이론. 그래서 크게 두 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가면 이런 것들도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걸로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되죠. 맞잖아. 근데 수학과에서도 만유인력 이런 거 배워요? 수학과에서 수학만 배우진 않아요. 1학년 때는 교양도 듣고요. 교양 교양 과목이 있죠. 교양
그 전공 교양이 있고 그냥 따로 교양 과목이 있는데 너희 대학 간다고 진짜 학문 그런 학문만 하진 않을 거잖아. 그런 학문이라는 게 뭐 수학, 대수학, 대대수학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진 않을 거잖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전공만 하는 시기가 생기긴 하지만 그 1, 2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제법 들어요. 그래서 뭐 많거든. 내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성과 문화였나? 성과 문과요? 성은 그 성이야. 그 너희가 되게 좋아하는 캐슬 말고 그 야한 성. 그래서 뭐야? 그 이 교수님이 되게 예뻤어. 유부녀야. 나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동성애 그러니까 얘네 관심 말고요. 얘네를 내가 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 동성이 표현을 왜 해요? 아니, 너 그럼 봐봐. 네 친구가 동성애자래. 그럼 절교할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도 어차피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 네, 게이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이 이후로 많아졌어요. 좋아하는 친구도 막 오마카세 친구도 있고. 걔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막 데이트 시뮬레이션 관련된 과목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남녀 비율을 맞춰서 받아. 그래서 매주 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게 그거예요. 그 과목이에요. PNF밖에 없거든. 패스나 페일밖에 없어. 그냥 보고서만 잘 내면 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자기 파트너랑 한 학기 동안 자기 파트너랑 계속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그러면 끝나면 한 70%가 커플이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런 데가 있어. 그런 것들도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가서 그런 것들도 들어보고 나는 이제 과학사 관련된 것도 좀 많이 듣고 스포츠 관련된 것도 듣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바운더리가 많습니다. 요리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가서 정말 막 술만 처마시지 말고 가서 좀 재밌게 배우고 싶은 거 한번 배워보시고 도강도 한번 난 강사한테 얘기해서 나 이거 듣고 싶은데 시간표가 안 나와요.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러고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재밌습니다. 올라가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고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뭐를 했었냐면 미분계수 이 미분한 거거든요. 미분을 하면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순간에 해당하는 뭐를 기울기를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 맞지? 이거 기울기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지. 맞니?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려면 얘들 잘 생각해보면 어떻냐면 얘가 존재해야 된다. 맞니? 다시 이야기하면 뚫려 있어. 그럼 우리는 x는 a에서의 기울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미분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연속이어야 돼요. 그치? 이거 연속이어야 그 순간에 해당하는 뭐를 찾을 수 있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드릴 건데 어떤 예시냐면 얘가 뾰족한 친구가 있어요. like 누구? 절대값 x 이런 친구. 그러면 이 친구는요.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몇이야? 모르죠.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1이에요. 그래서 누군데? 라고 하면 우리가 나타낼 수 없잖아. 그래서 뾰족이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매끈매끈해야 돼요. 알겠지? 이해되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미분계수 왼쪽에서 미분을 한 미분계수랑 왼쪽 함수의 미분계수랑 오른쪽 함수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스무스하게 매끈매끈하게 생겨야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아직은 너희가 본 적 없지만 어떤 함수들도 있냐면 이런 함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의 기울기와 왼쪽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 이런 거는 뭐가 없다고? 기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를 미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생기게 된 건데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선
마치 함수가 어떤 느낌으로 매끈매끈하게 생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되셨어요? 여기까지만 할까? 더 해야 되나? 요 정도로 할게. 요 정도로 하고 얘들아 문제 조금만 같이 봅시다. 내용 이렇게까지는 별로 안 어렵지. 괜찮지? 가보자. 자, 1번. 문제가 사실 처음에 좀 초딩스럽거든? 우리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x세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알고 싶은 건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9래요 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 맞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뭐를 찾는 거냐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부터 1까지라서 우리 x 변화량은 a-1이 될 거고요. 맞아? 그리고 y 변화량은 일단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다시 a-1분의 a 세제곱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뻥이 되지. 맞지? 그러면 요게 뭐라는 뜻이야? 얘가 9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된다는 뜻이고 위에 인수분해 가능하지? 1 대입해보면 돼.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면 1, 0, 2, 마이너스 3 잡아주시고요. 1 넣고 뻥 되니까 오케이 얘는 a제곱에 플러스 a에 플러스 3인데 요 놈이 9래요가 되는 거고 식 다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 정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제일 기본은 뭐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 써놓고 하나씩 계산하시면 문제 끝. 이게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지? 오케이 됐고 다음은 6번 한번 볼게. 6번 보면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을 읽어보면 발문이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각각 평균 변화율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애매하게 기울기를 주진 않을 거고 정말로 큰 기울기에 대한 차이로 주어지든지 증가, 유지, 감소 정도로 나눠서 친구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요거 이해되지? 이번 문제도 동일한 형태인데 첫 번째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을 보시면 얘는 AB가 얼마나 긴진 모르겠지만 FB가 FA보다 크죠? 그래서 알파 값은 양수가 돼요. 맞아? 마찬가지로 베타 값은 B에서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음수가 됐지. 얘는 음수가 될 거고 감마는 뻥입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잡히도록 문제를 내니까 뭔가 너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잘못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어질 거야. 됐고 넘어가 볼게요. 8번. fx는 x세제곱의 마이너스 3x고 x의 값을 1에서부터 4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이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여기서 일단 우린 1에서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지? 구해봐야 되고 그러면 1에서부터 4까지니까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4 맞지? 4 대입하면 64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3분의 52고 2를 빼서 50 이렇게 돼?
맞아? 내가 계산 잘못했니? 3이 아니라 52 이런 54 아니야? 3이 아니라 2. 아니, 세제곱이 아니라 X 제곱. X 제곱이야? 네. 씨. 근데 왜 계산이 돼버렸지? 다시 하자. 제곱이래. 고마워. 너 왜 세제곱이라고 썼냐? 그러네. 다시. 1에서부터 잠깐 다시. 쏘리.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요. 4에서 2를 더해야 되는 거네. 3분의 6이고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잡힐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미분계수 f'a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식 쓰셔야 된다. 알겠지? 앞으로 친구들 할 때 반복적으로 쓰셔야 되고 리미트 h라고 쓸게요. h 0으로 향할 때 h분의 fa 값이 뭔지 모르잖아. a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는 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앞으로 친구들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내가 부를 거야. 미정의. 됐니? 미분계수의 정의.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에 도정이 나오거든요. 도함수의 정의. 그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이거 필수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건 극한 풀듯이 똑같이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f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할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거 유지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건 a 플러스 h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h가 되고 여기에 뺄 건데 a를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a 제곱에 플러스 3a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그지? 왜 이렇게 붕 뜨니? 선은 밑으로 내려가고 글씨는 위로 올라가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 같네? 그지? 위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요 놈을 계산을 하면 2ah의 플러스 h 제곱이 될 거고, 그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h에서 3a를 더해주게 되면 요 놈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h요. 요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고. 그럼 봐. 얘를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 h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h로 나누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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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맞아? 도리도리 끄덕끄덕 하면 날아가니까 2a가 되고 h 하나 남아있는데 h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뻥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h 남아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날리는 거고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그럼 뭐랑 같다는 뜻이야? 얘랑 같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놈이 뭐래요? 2래요.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는 거. 이게 되게 복잡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일단 요 과정이 지나가야 나중에 우리가 야매처럼 미분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 수가 있고 어려워지는 도함수랑 미분 문제는 반드시 미정의나 도정의가 등장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필수적으로 반복 숙달해 주셔야 나중에 식이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 되게 어려운 느낌처럼 들잖아. 근데 되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사실 이러면 요 정도밖에 없는데 더 풀기가 애매해요.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하자. 자, 11번 문항. 11번 문항에서 f'1이 마이너스 3이래.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1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f1 플러스 5h요. 이렇게 됐어. 맞지? 요거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일단 볼 거냐면 f'a에 대해서 봤을 때 이 f'a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였냐면 리미트 b가 a로 향할 때 맞니? b가 a로 향할 때 b-a분의 fb 나중 친구와
처음 친구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바라봤었어. 그죠? 이렇게 바라봤었고 이때 b-a를 우리가 증분 x, 델타 x라고 봤기 때문에 요 놈을 바꿀 때 델타 x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 이 델타 x는 x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거든. x 변화량, 분모.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마치 너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있는 FA 어쩌고랑 FA 얘네 둘 있지. 얘네 둘이 시작과 끝이 되는 관계거든.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모가 변화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이 위에 있는 끝과 시작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세팅이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근데 문제 보시니까 지금 이번에는 뭐야? 얘네가 지금 숫자가 좀 많이 다르지?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앞에서 뒤에 있는 친구를 뺐을 때 아래에 오도록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돼? 그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 앞에서 뒤에 괄호 값을 빼줘야 돼. 빼면 뭐가 돼요, 지금? 마이너스 6h가 되지. 그럼 원래 분모에 와야 되는 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야 요 형태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우린 분모에 뭐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6을 곱할 거니까 분자에도 뭐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6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얘가 F'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때 항상 단위를 괄호 앞에서 뒤에를 빼서 아래가 등장하도록 단위를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어?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럼 결국 이번 문제는 F'1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이 18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됐지?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볼게. 12번 12번도 리미트 우리 h가 0으로 향할 때 분모가 7a이고 분자가 fa 플러스 4h h의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7을 뒤로 빼봐. 7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괜찮지? 이렇게 볼 거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괄호의 차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괄호의 차는 몇이 되니까? 4h가 되니까 분모가 원래 뭐여야 돼요? 4h여야 돼요. 그치? 그럼 분모에 뭐를 곱해주고 4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가 뭐가 되는 거라고? 얘네가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게 F'A가 되고 뒤에 7분의 4를 곱해서 지금 주어진 수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친구들은 15번까지만 풀어와 주세요. 네. 토요일까지. 문제는 너희 지금 안 풀었던 1품까지. 내일 제안서를라서 할 수 있지. 그래요. 해주시면 되고 하나는 내가 문제 하나만 줄게.